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제목으로 뽑은 게 사기 피해자는 형사 고소를 하고 파산 면책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어요. 이분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75년생 여자분이에요. 이제 탈북하신 분입니다. 2001년에서 2010년도에 이제 탈북을 해서 중국 체류했고요. 2010년도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거죠. 10년에 13년도에 이제 경기 안동시 임차 보증금 1,300에 월 15만원. 2013년에서 현재까지 영등포구 임차 보증금 375만원입니다. 결국 이제 본인 부담금이군요. 나머지는 다 SH공사에서 이제 해결을 해주고 월세 11만원만 내는 겁니다. 2011년에 13년 사이에 땡땡 쭈꾸미라고 안동에서 이제 뭐 장사를 좀 하신 것 같아요. 500에 월 60. 그 다음에 이제 13년에서 15년 사이에 서울에 왔을 때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했어요. 땡땡동 소재에서 보증금 2천에 미소금융 대출을 받아서 월 268만원 월세를 하면서 이제 자영업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안 돼서 또 다시 순댓국집도 했어요. 1,000에 월 60씩 자영업으로.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다 폐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신 우울증 등으로 이제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몸이 아프신 분이죠. 자, 2017년 7월에 파탄이 됐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탈북민으로 탈북자신 거죠. 탈북민으로 이 탈북자분들이 이제 고향에 송금을 많이 하십니다. 그 송금을 하는 과정에서 사기도 많이 당하고 그 돈이 아마 상당수가 중간에 브로커들한테 셀 거예요. 탈북민으로 고향에 송금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고 그 다음에 2015년경 편의점 운영시 이 한국 사람이에요. 땡땡땡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등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2015년부터 2년간 순댓국밥집을 음식점도 운영했죠. 영업부진으로 이제 빚만 늘어나서 폐업 후 파산에 이르는 거죠. 결국 탈북자로서 고향에 송금하는 과정에서 이제 채무가 좀 늘어난 측면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5년경 편의점 운영 시 한국 사람한테 이제 돈 꺼주고 못 받은 거죠, 결국. 2017년 5월 2일 날 이제 국내에서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북한에 거주하니까 생사불명이죠. 아들은 한 명 있습니다. 9살. 초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이고요. 그래서 5천만원. 채무가 8명입니다. 채권자가. 보험 예약 환급금은 한 300 얼마 있고요. 보증금은 375만원. 이건 이제 탈북자 지원 정착금 중 일부를 남아있는 걸 갖고 SH공사에 들어간 겁니다. 이건 다 면제재산이죠. 그죠? 그 다음에 5년 동안 해지한 것도 뭐 보험 해약을 해서 그 다음에 자동차 팔아서 생활비 한 거 있습니다만 뭐 이건 크게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차량, 그쵸? 예. 다 면제됐고요. 면제. 2017년 5월 2일 협의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한 재산 무효 여부를 알기 위해 혹시 전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다 돌려놓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조회를 했습니다. 신청 대리인이 아마 했을 거예요. 이에 하면 차량 외에 부동산 등의 재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혼 시 재산 분할을 별도로 받을 만한 재산 형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이런 식으로 보고한 거죠. 뭐 탈북자분이니까 이분도 아마 최소한 탈북자일 가능성이 높죠. 아니면 뭐 국내에서 아시던 분하고 혼인할 수도 있고요. 탈북 이후 음식점, 편의점 등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던 중 국내에서 알게 된 이 사람에게 3천만원 사기 피해를 당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땡땡땡을 상대로 강제 집행이 가능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잠적으로 집행의 실효성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라 그랬어요. 이분도 이제 형사고소를 하러 영등포경찰서가 어디 갔다 그랬는데 이건 민사사안이다. 그래서 안 받았다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고 검찰청에 고소해라. 그래서 고소장은 옛날에 쓴 걸 토대로 해서 바로 사기죄로 형사고소했습니다. 남부지청에다 했어요. 영등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파산 폐지 및 면책 절차 종료 의견. 아까 뭐 그 형사사건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뭐 이 파산 면책 절차에서 빨리 면책을 해주는 게 낫죠. 그 고소한 사실 믿고. 이래서 이제 뭔가 자기가 피해를 당했다는 분들은 그냥 법원에 와서 나 누구 때문에 피해를 당했으니까 이거 믿어주십시오. 잘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최소한 건덕지라도 만들라는 얘기죠. 형사 고소를 하거나 뭔가 보이스피싱 사기 당했다 그러면 바로 피해 신고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분들처럼 사기 고소가 당했다 그러지 이분은 굳이 처벌까지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일단 고소를 해놓고 고소장 접수 증명을 갖다 주면 이 사람 왜 그 고소가 잘못해서 허위 고소되면 무고로 처벌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소장을 접수한 접수 증명원 정도 아니면 그 고소장 자체를 첨부하면 관제인이나 판사도 이 사람의 어떤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뭐 안 믿을 도리는 없죠. 믿어주고 쉽게 이제 빨리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설사 그게 거짓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뭐 파산 면책 자체가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 믿고 개략적인 증거만 있으면 빨리 면책해주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한번 잘 보시면 내가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다. 이거를 과연 믿어줄까 말까. 일단 고소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